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사실 화작을 해설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막 푸는데 얘도 나름 체계성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거를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그냥 풀리니까 그냥 푸는데 나름 체계성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에 대한 문제고요. 화법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 중에 항상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발표가 나온 거죠. 근데 뭐 어떨 때는 뭐 토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강연이 나오기도 하고, 강연 아닌 발표가 나오는 것 같아, 항상. 그치? 그래서 화법의 종류로 1번, 2번, 3번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7번까지는 화법과 장문 짬뽕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법에서 이제 화법의 유형의 대화가 나온 거고, 장문의 유형의 건의문이 나온 거죠. 장문의 유형도 건의문 말고 진짜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건의문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는 장문 문제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10문제가 이런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푸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아니야? 1번부터 3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그치? 특별히 뭐 이럴 만한 문제는 없었고 1번에서 그죠? 어렵지 않게 이 친구의 우선 항상 말하기 방식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법을 읽을 때는 말하기 방식을 좀 기준으로 읽게 되고 장문을 읽을 때는 또 글쓰기 방식을 기준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치? 근데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지, 공유하는 경험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 정도에 나오죠? 내가 우선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전분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중이 잘 모른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분부터 설명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용을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 당연히 선지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선지에서 이제 답으로 이제 제시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요것도 아마 확인이 어렵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쨌든 얘가 이 발표자의 그림 활용에 대한 이제 계획 중에 발표에 반영이 된 거를 이제 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반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죠? 그림 2와 그림 3을 제시를 할 때 찬밥에 노화된 전분이 국물을 흡수하면은 이제 국물이 맛있어지죠. 국물이 이제 짭짤하게 그 간이 배면서 이제 맛있어진다. 그거를 설명을 할 건지 봤더니 이거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됐는지를 물어보는가. 여기서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그림 2와 그림 3을 나란히 보여줄 때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보여줬냐면 갓 지은 밥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갓 지은 밥의 경우는 왜 맛이 없어지는지를 설명할 때 그림 2와 그림 3을 나란히 지금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틀린, 그죠? 답지가 되는 거죠. 찬밥에 대한 게 아니고 갓 지은 밥. 그치? 그래서 그것도, 그래. 뭐, 풀만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우리가 이제 1번 보시고 이제 1번, 그죠? 1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셨을 텐데, 이제 다 맞아요. 다 맞는 말 했는데, 이제 3번까지 봐야지 답이 나왔었어, 요거는. 그래서 3번에서 이 친구가 이제 삼투압 현상 모르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갑자기 삼투압 얘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상했어, 이 친구가. 그래갖고,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거 아닌데. 뭐 하면서 아쉬워서, 그러면서 왜 일어나는지 나라도 알아봐야겠다. 그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3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을 드러내고는 있죠. 근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생 1은 수정을 하거든요?
아, 라면 국물 해도 당연히, 그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 1은 맞는데 학생 3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 3까지 봐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얘는 뭐 평범한 이제 화법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이랑 작문. 근데 사실 이것도 화작의 짬뽕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를 먼저 보고 우선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랑 나를 한꺼번에 봐버리면 이건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랑 나가 나온 지문이 있을 때 그거를 다 보고 문제를 풀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휘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4번이랑 5번이랑 사실 6번까지 풀려요. 이 문제가. 그래서 6번에서 혹시 가만 갖고 풀 수 있나? 라고 봤더니 풀리더라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왜냐면 이거는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을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가를 이제 다 읽고 이제 보다 보면은 그래 학생이가 영상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이건 내가 알 수 없지 나중에. 그다음에 학생이가 아쉬움의 일을 언급한 내용 내가 알 수 없어. 가에서 학생 3이 퀴즈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해서 언급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를 보고 혹시나 그죠? 얻어 걸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6번까지 이렇게 풀었었는데 나는 근데 이제 6번에서 여기 바로 걸려버려갖고 이제 6번에 답이 3번이 되거든요. 요것 때문에 틀려갖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가랑 나랑 엮어져서 이런 식의 문제 나오잖아요. 비문학에서도. 근데 가가 틀려서 답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만 보고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시간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지문을 다 확인하고 모든 선지를 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선은 이제 풀 때는 점수를 잘 받는 게 우선이니까. 나중에 뭐 여러분들 분석할 때는 좀 같이 그쵸? 다른 것들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틀려서 사실 가 읽고 6번까지 풀리긴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풀었으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충 문제에서 좀 뭐가 나왔는지 먼저 그쵸? 보니까 이제 학생 1을 문제가 무려 학생 1한테 한 문제를 배당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 1 읽을 때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지. 내 학생 1에 그쵸? 어떤 얘기가 하고 있는지를 이제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A와 B 비교하는 문제 나왔으니까 바로 A와 B와 관련된 거 이제 풀어내시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1에 이것도 이제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학생 1이 말하기 방식 여러분들 한 번만 보고 체크를 해보시면 건의문 쓰기에 대해서 얘가 화제를 뭐 하고 있어요? 환기를 하면서 근데 건의문이 기왕지사 우리랑 조금 관련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학교 생활이랑 관련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번 선지에 해당하는 학생의 말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읽으셔도 되고 우선은 4번 문제 이제만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학생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내용 측면에서는 유익했지만 활동 측면에서는 아쉬웠다고 내가 한번 정리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랑 관련된 거예요? 범주화. 발언 내용을 범주화해서 정리를 이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3번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퀴즈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다른 프로그램은 또 없을까? 이거는 뭐 제시되는 그쵸? 기대 효과 들어서 그치? 상대방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2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학생 1위 근로계약서 쓰기도 건의문에 추가할게. 근데 이거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쵸?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부담을 줄일 방법, 솔루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를 드러내서 추가적인 논의, 솔루션도 좀 제안을 하고 있죠. 이것도 3번과 관련이 된 거네요. 그치? 그래서 답이 4번에 1번이죠. 1번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그쵸? 얘와 관련된 발언들이 하나하나 대응되는 거를 지금, 그쵸? 문제를 어떻게 내셨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없습니다. 대화의 목적에 이유 들어서 대안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건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됐고,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한 거. 이것도 이제 A와 B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사실 그치? 시간은 걸리지만,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으로 드러나는데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읽다가 이제 요 학생 2랑 3의 대화를 이제 좀 보시면, 학생 3이 좀 특이한 지점이 있잖아요. 어떤 지점이 좀 특이해요? 나도 그 영상 유익했어. 그래, 맞아. 막 하면서 우선 동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근데 그거 나 신문에서 본 적 있어. 뭐 이렇게 자기가 아는 얘기 막 하죠. 그 다음에 B 부분에서도 동의를 한 다음에, 아, 그거 나 어디서 그런 거 들었어. 그리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들었어. 막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답으로 지금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 학생 3이 상대방의 말에 동의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사실 풀리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도 이제 어렵진 않았죠, 문제가. 너무 확 드러났었죠. 여러분들이 조금 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는 아까 어떤 문제점을 우리 학생 1이 제시했었지? 아, 근데 이거 두 가지를 프로그램에다가 하다 보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치? 부담. 건의를 받는 쪽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하자라는 솔루션을 제시를 한 거였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우선 답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헷갈렸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학생 2가 라는 걸 굳이 딱 지정을 해줘갖고 학생 2가 다음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를 점검한다고 할 때 했을 때 왜 굳이 학생 2를 딱 지정을 했을까? 안 지정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왠지 그럼 학생 2와 관련된 발언이랑 이렇게 관련지어서 봐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낚이지 않으셨어야 됐다. 학생 2는 여기서 딱히 중요한 그쵸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문제를 보고 학생 2가 다음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를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같이 논의를 다 해서 합의를 본 이제 내용이지만 대화에서 또 굳이 학생 2를 언급한 게 학생 2가 얘기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랑 연결을 보라는 건가?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왜냐면 여기 보면은 뭐 추가 활동이 없다고 언급한 거는 누구야? 학생 3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2의 발언만 가지고 나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거기가 얘가 괜히 나와갖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바로 이제 1번, 춥죠, 이제. 바로 추워지죠. 온도를 그러면 좀 이렇게 아예 꺼버려? 응. 아니, 우선 올리려고 그래. 얘를 얼어 죽이려는 건 아니었고요. 내렸다가 좀 올리려고.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되네. 이번 주에 필터 청소해야겠다. 우선 필터 청소 안 한 상태로 우리가. 우선 더워서. 네. 그냥 우리가 지금 필터가 된 거야. 비 왔는데. 지금 나의, 그쵸? 나의 폐가, 나의 코와 지금 호흡기관이 필터가 돼갖고, 예. 여러분들의 희생정신으로. 살짝 나긴 하네요.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많은 바이러스와 많은 먼지들 사이에 뒹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번 주에 이제 사실 왜냐면 이렇게 더워질 줄 몰랐어. 그래서 4월 달에 미리 청소하진 않잖아요. 너무 더워요. 자, 그래서 이제 낚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낚이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도 같다. 3번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이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는 10번이었어요. 내가 이제 풀었을 때도 이제 10번이 이거 문제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 맞았나요? 응? 10번이, 여러분 답을 체크를 했으니까, 이거 몇 번 했어요? 이거 답을 처음에 했을 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지금 방금 요거를 보고 왔는데, 애들 이렇게 풀어본, 거의 반반이었어요. 2번, 3번이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2번, 3번. 한번 기억해봐. 무슨 내가 몇 번을 했더라? 맞았던가, 틀렸던가, 효명이 있어요? 푼 거 있어? 저희 언어적 측면 때문에요. 아, 언어적 측면. 네네네. 아, 3번. 네. 맞아. 3번 진짜만 체크했어요. 효명이 몇 번 했어요? 효명이 딱 갖고 있네. 2번 했어. 2번 했네요. 나머지 친구들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막 보통 이렇게 2, 3이 헷갈리면 가가 두 개고 나가 한 개니까 이거 가를 골랐을 것 같긴 해요. 이 하긴 헷갈렸어. 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기억 안 나. 가가 2개고 나가 1개니까 가를 했다. 아, 뭐 그런 확률이 그죠. 이거를 내가 그 EBS에서 오답률을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38.9%가 2번 체크했더라고요. 그리고 50%가 3번을 체크했더라고요. 그리고 답은 2번이었더라고요. 근데 3번을 왜? 아니 언어적 측면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거를 내가 설명해 줄게요. 외국인들. 아니야. 나는 근데 이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추리랑 근데 이걸 설명해. 나는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냈을지까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50%가 확 조금은 줄었을 것 같아서. 50%가 나왔다는 거, 조금 문제가 살짝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까지 50%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 선지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이상한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제일 재밌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나는 이번 45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요. 자,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장문 문제였고, 장문 상황과 초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장문 상황 먼저 보시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는 이제 예상 독자에게, 장문 상황은 항상 목적과 독자, 주제 이런 걸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상 독자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9번 문제도 풀리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알려주는 글을 교지에다가 실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쓰는 글이구나 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고요.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글이구나. 첫 번째 단락에 우선 몇 번이야? 8번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글쓰기 방식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제 읽었겠죠? 바닥을 지상과 가깝게 만들어 출입문의 계단을 없앤 저상버스라던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누리집이라던가, 얘네들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구나.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구나. 답까지 내리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문답법이 제시되었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 분석하시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 항상 글쓰기 방식이 나오니까. 이걸 문답을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처럼 시설이나 제품,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용자죠.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문답 방식을 활용해서 디자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가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이전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용 시설을 설치를 하였죠. 그래서 지하철역의 계단 옆에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의다. 역시 사례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전용 시설이 장애 유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는 역시나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와 무관하게 모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할 때 과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되었다라는 식으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짓는 문제, 그죠?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장애와 무관하게 이렇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가시면 현재. 그래서 이거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이전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또 그쵸, 표지어가 있으니까. 또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취지가 확대되어서 옛날에 이제 장애라는 요인이 그죠 중요했다면 장애뿐만 아니라 연령, 질병, 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장애만 가지고 요인을 이제 설정을 했다면은 확장됐어요. 연령, 질병, 언어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현재는 의미가 이렇게 좀 확장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법 제시가 됐고 힘이 약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것, 조작이 서툴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이용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 언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림을 그려놔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나왔어? 앞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응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응이 됩니다. 얼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힘이 약한 건 좀 연령이랑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연령 측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글을 직설적으로 쓰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조작이 서툴거나 막 거동이 불편하다는 건 조금 질병과 관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건 이제 언어라는 요인과 관련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요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 방법을 이게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책은 우리 사회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화를 딱 읽었을 때 사실 그냥 쭉 뭐 최근 이슈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넘기기 쉽죠. 근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출제자는 이 고령화를 그냥 넘기면 안 돼 라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우리는 물론 받지 못했지만. 이 고령화는 즉 연령에 대응시켜서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고령화는 연령에 대응시켜서 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 시험 시간에 그냥. 고령화. 그치. 최근은 고령화가 문제지. 그러니까 더 유니버설 디자인 중요하지. 이렇게 사실 넘어가기가 그죠 쉬운데 그래서 더 강조되고 있다. 그치 고령화가 좀 그죠 심각하니까. 자 하지만 이게 뭐예요? 구성원의 관심이 아직 너무 그죠 저조하고 이것도 경제적 손해라는 인식 이런 문제가 또 역시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제 8, 9, 10도 한번 좀 보시면 니은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니은을 체크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분류 기준이라는 말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보시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분류한 기준이 아니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용되는 여러 요인들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할 요인인 거죠. 고려할 요인. 얘를 분류한 기준은 없어요. 우선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류한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낸 거야. 이 분류 기준이란 말 자체를. 애들이. 그죠? 요거는 고려해야 될 요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고려해야 될 요인. 분명히 다르죠? 근데 순간적으로는 당연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사회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 외에는 없습니다. 국 내만 있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리을이 됐는데 또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목적을 도입 이전의 문제 상황 그렇죠? 그거는 두 번째 단락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번, 9번도 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조건과 예상 독자가 지녀야 될 자세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글을 마지막에다가 딱 첨부하고 끝내줘야 돼. 그래서 참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5번인 경우가 4번 아니면 5번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치?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답이 1번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1번부터 푸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저조한 관심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 해소해야 된다.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상 독자가 누구야? 학생. 우리 학교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게 필요한 거 없는지 관심을 가져라. 관심은 자세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상 독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야지 답이 딱 1번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왜냐면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아까 보니까는 시민들에 대한 그치 관심과 인식 개선 여기까지 맞잖아. 시민들을 대상으로가 아닌 거잖아. 예상 독자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보시고 이제 4번까지는 안 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예상 독자를 체크하지 않고 갔다면은 4번이랑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작문 상황에서는 항상 그래서 예상 독자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그
9번에 네. 9번. 5번 있잖아요. 어. 아니 여기 제가 이거 골랐던 게 문제점에 경제적으로 손해 막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잠재된 가치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 디자인에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쵸? 그게 마지막 단락에 나오긴 했죠? 의식도 있고 그리고 자세 학생들의 자세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작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을 해보자. 요거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이제 자세니까 뭐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거는 얼추 그쵸?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요 앞에 거를 틀렸다고 본 거죠? 그치?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봐봅시다. 경제적 손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분명 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네요. 그치? 경제적 손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되게 좀, 그쵸?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번이 맞는데. 가장 적절. 그쵸.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의, 우리 사회의, 그쵸.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어떤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딱 뭔가, 누군가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말도 딱 없기는 해요. 여기서 그냥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만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맞는 거는 확실히 1번이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쵸? 가장 여기 있는 것들이 잘 대응이 되는 거를 찾아내가야 되겠죠. 왜냐면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회, 근데 이거 뭐 해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해설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게 명확하게 선지마다 나와 있진 않아서. 근데 이런 것들은 5번은 좀 매력적 오답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으로 체크를 많이 안 한 이유는 1번이 확실해서 1번 읽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요게 선지의 위치가 조금 달라졌으면 5번 책은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 같네요. 그죠?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된 것 같아요. 유니버설의 그죠? 경제적 가치가 간과되어서 안 돼. 경제적 가치가 관련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세모 정도로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가장 적절한 거는 1번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가, 그쵸. 좀 이슈가 되는 문제가 많네요. 이게 가장 이슈긴 했거든요. 10번에서는. 얘는 이제 1번에 나와서 1번 체크가 탁 간 것 같은데. 자, 10번은 우선 2번이랑 3번만 볼게요. 자, 2번은 2번 틀린 선지. 자, 2번이, 근데 내가 2번을 왜 체크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럼 왜 3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을 때 2번까지만 봤어요. 라는 애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2번까지 보고 이게 틀렸네. 그리고 이제 넘어간 친구들인 거죠. 그게 진짜 승자고 3번까지 봤으면 아마 다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번이 틀린 이유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야? 이분들.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이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생기게 된다면요. 자, 그분들이 이익을 얻는 대상인데 이걸 활용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고려해야 되는 요인에 연령, 질병, 언어가 포함된 이유를 3문단에 추가한다. 질병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근데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은 사실 연령이라고 보기 어렵죠. 언어라고 보기는 아예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건 내가 한번 해설지를 찾아봤을 때 언어가 없다. 그럼 연령은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연령도 사실 명확하진 않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서 조금 확장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그 연령. 그러니까 좀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연령,
그래,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언어는 확실히 없잖아. 언어와 관련된 거 없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딱 체크하고 2번까지 체크하고 이제 3번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간 친구들이 이걸 맞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풀겠다 그리고 이제 3번까지 봤으면 좀 헷갈리는 거야. 3번을 보시면 그래프의 내용은 맞아요. 국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이유를 4문단에 뭐 한다? 추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2번이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3번이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3번을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보겠죠. 3번을 보니까 요 지문 지금 몇 번째 지문 뭐라 그랬죠? 네 번째 문단이죠. 네 번째 문단이면 하나, 둘, 셋 마지막 문단이네요. 그죠? 요 문단을 지금 보니까 최근 우리 사회 이슈가 뭐야? 고령화야. 근데 더욱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 얘기를 딱 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에는 언어적인 이유는 없는데 언어랑 관련 없는데 라는 얘기를 이제 딱 듣고 이제 50%까지 3번을 체크를 한 거죠. 자, 근데 이거 출제자는 왜 이걸 맞았다고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출제자가 이거를 이해를 하기를 바란다고 내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고령화는 이 사람한테는 지금 어떤 요인에 해당하는 거야? 연령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드러났어. 그러니까 연령에 해당했고 질병에 해당하는 걸 추가해도 괜찮고 언어에 해당하는 걸 추가해도 괜찮아. 최근 우리 사회에 특별히 강조돼야 될 이슈 중에서 우선 연령에 대한 걸 넣었으니까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 중에서 언어와 관련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추가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치? 그렇게 시험 시간에 생각하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 이 50%를 좀 줄인다면 뭘 좀 추가하면은 그나마 애들이 자연스럽게 3번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질병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하나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치? 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어떤 질병적으로도 뭐 이런 그쵸? 유니버설 디자인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 있고 질병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그죠? 연령과 그죠? 질병에 대한 있는데 언어에 대한 거 없네. 그럼 언어적 측면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럽겠네. 이렇게 애들이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게 없이 이거는 마치 그냥 그쵸? 요즘의 이슈 중에 하나인 것처럼 싹 던져온 것 같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3번이 답으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그게 조금 그런 치밀성이 살짝 아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 이 세 개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세 개가. 이 세 개를 되게 크게 방점을 찍고 이 문제를 내신 거예요. 이 세 문제를 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 언어와 관련해서 넣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단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시험 시간에 누가 시험 시간에 그런 맥락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훈련이 아니고 문제를 얼마나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냈느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3번 체크한 친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못해서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까지. 10번이 오답률 11이더라고요. 사실 화작에서 오답률 11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오답률을 항상 1위부터 15위까지 EBS에서 체크를 해주는데 화작은 거의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2%가 11위예요? 정답률이요? 요번에 정답률이 되게 낮았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률 자체가 완전 낮았어요. 한번 볼까요? 왜냐면은 76이 1등급 컷이었기 때문에 정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지? 고2에 친구가 모의고사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최근 게 나와요. 최근 거에서 이제 오답률 이렇게 나오죠. 아, 그렇네요. 오답률이 진짜
오답률이 15%, 15위까지가 오답률이 57%네. 아, 정답률이죠. 아, 오답률이구나. 오답률이 57%네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진짜 엄청 낮네요. 보통, 그치? 고3거 한번 볼래요? 고3거는 이렇지 않거든요. 고3거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여기도 오답률이 이제 나오는데, 얘는 4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1%, 11위가 47.9 이렇게 되잖아요. 5위가 그쵸? 50%고. 그러니까는 진짜 완전히 다른 시험지네. 그쵸?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다르네요. 자, 그래서 확실히 컷도 다르고 10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고등학교 2학년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못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황금돼지띠인데? 응? 황금돼지띠 애들 잘하는 친구들 모여있는 학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지? 자, 그렇게 우리가 화작 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구나. 문법 문제도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문법을 제법 한 친구들이 많아서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문법 문제도 보면 얘가 저 오답률 5위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오답률, 이제 얘는 15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법을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문법이 너무 쉬웠어요. 문법은 이런 매력이 있는 거야. 내가 그 친구를 알고자 하는 노력만 기울인다면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줘요. 근데 화작은 나한테 안 친절한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게 13번에 고일거에서 안 나와서 크게 맞아. 이게 지금 단어잖아. 단어 파트죠? 단어 파트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단어의 형성이죠. 단어의 형성은 중학교 때 안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우잖아요. 고일거라서 애들 많이 고2도 안 배워. 그냥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사실 아는 건데, 근데 살짝 들어가긴 하겠지. 그러니까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정답률이 좀 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 12번은 그래도 중3 때 이거 나오잖아. 중3 때 이거 빡세게 관형절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용어들은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 관형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형절, 이런 거 동격 관형절이라 그러고, 요거를 관계 관형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얘가 요거니까. 그쵸? 이 관형절 자체가 사실이라는 수식해주는 체언이랑 동격이니까 동격 관형절인 거고, 근데 얘는 이 수식받는 체언이 여기 하나의 성분이 되죠. 이마에 땀이 흐르다라는 문장인데 동일한 체언이기 때문에 하나가 생략된 거고, 그런 식으로 성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식받는 체언과 여기에 생략된 성분이 관계가 있어요.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막 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어는 안 되네. 그렇죠. 여기 옆에 12번 보면은 그런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답은 요거, 4번. 관형사절 뒤에 내용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는 체험만,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모르는, 그쵸? 내용이어도 살짝 이게 의심이 되는데, 그쵸?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거는 동격 관형절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관계 관형절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11번에는 요거는 이제 4번이었고, 그 다음에 12번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만 좀 이거는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관형사절을 만들 때 주어가 생략되면, 요거는 주어가 딱 생략된 거죠, 요거. 그죠? 얘가 원래는 이마에 땀이 흐르다. 땀이 이마에 흐르다. 주어가 생략이 된 거야.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형절이 만들어지네요. 이것도 이제 얘랑 마찬가지로, 그치? 요것도 철수가가 만약에 이렇게 생략이 되면, 그치? 요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영희가 학급 회장이 된 철수를 불렀다 해갖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생략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문장이 이게 되는 거죠. 영희가 학급회장이 된 철수를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미음이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진대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지금 내가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문제가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자, 볼게요. 요거 기억을 조금 상기를 해보자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장과 이 문장에 관형절로 집어넣는 문제였어요. 그죠?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에 관형사절로 들어가면 얘랑 얘가 겹치잖아요. 그치? 그래서 들어갈 때 얘가 생략이 돼서 여기에 뭐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학급회장이 된 철수를 불렀다. 이렇게. 그죠?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세 번째 문장의 관형절로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지금 동일하게 겹쳐요. 그럼 이 친구를 지금 생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에 의하면 얘는 철수가 된 학급회장을 불렀다라고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이건 그냥 과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고 얘는 가능한 문장이 되는데 그 이유를 추론을 해보면 여기에서 보어가 이렇게 생략이 된 문장은 관형사절로 안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가 생략이 되면 이게 약간 주어, 보어, 서술어 이런 구절에서 보어가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건 좀 처음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식으로. 주어, 보어,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보어가 생략되면은 관형절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 알고 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소한 유형이어서 어쨌든 정답률이 좀 낮았어요. 그치? 얘는 이제 정답률이 아까도 보다시피 15위여도 정답률, 오답률이 몇 프로였어? 60, 그쵸? 몇 %였으니까 애들 되게 많이 틀린 문제죠,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린 문제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였는데, 이제 문법 들었던 친구들은 바로 이제 보이는 예시들이, 그쵸? 마음껏, 우리가 아까, 그쵸? 봤던 건데,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자, 파생어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거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중학교 때 또 안 배우니까. 당연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은 정말 쉬운 문제죠. 그래서 파생어에서 접사가 붙죠? 예를 들어서 풋사과의 풋이 이제 접사가 되는데, 근데 파생어 중에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찍에다가 이가 붙었고 우선 마음에다 것이 붙었고 가리다에다 개가 붙었고 높다에다가 이가 붙었고 슬기에다가 높다가 붙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우선 세모 친 거 접사예요. 근데 이 접사가 품사를 바꾸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찍의 품사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일찍 이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일찍은 뭐예요? 일찍 잤다. 부사. 그쵸? 일찍 이는 뭐야? 부사. 그쵸?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접사가 품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부사의 부사를 만드는 접사가 붙은 것 뿐이고 얘는 명사가 부사가 된 거죠. 마음껏 먹어라. 가리다 동사가 명사가 된 거죠. 높다. 형용사가 동사가 된 거죠. 무엇을 높이다. 사동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슬기는 슬기가 명사죠? 그렇죠? 명사입니다. 명사가 슬기롭다. 형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문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기 파트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고래서 틀린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해결하면 다 되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와, 이거는 내가 문법 시간에 의문 변동할 때 진짜 강조했던 문제인데, 자주 출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때 없었고, 이제, 호연이랑 선우는 그때 강조했을 때 있었어. 요거.
요거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죠? 그쵸, 선우야? 선우, 내 얼굴을 못 쳐다보는데,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음운 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쵸? 음운 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다면,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라면 이 정도 수준 나오죠.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는 학교라면 이 정도 수준 안 나와요. 근데 문제 어렵게 내면 이 정도 수준 나와요. 네. 근데 얘는, 그래도 이제 정답률이 안 나온 거니까 15위 안에는 없는 문제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이 두 가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순서가 중요하다. 된장. 그쵸? 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된소리가 먼저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우선 어떤 의도인지는 아니까. 왜냐면 탐구 결과를 아예 줬잖아. 자, 그죠?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후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거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고3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고 고2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지, 뭐. 그치?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또 보고 내시는 거거든요. 참고해갖고.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쉬운 예시가 나왔어. 맨날 고3에서는 무슨 예시 나와요? 이런 예시 나오죠. 이런 거 나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긴 그래도 그나마 리을 기억 나와줬잖아. 근데 여기서는 리을 티읕, 리을 피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고2 거니까 리을 기억 나온 거야. 자, 여러분들 요거 우선 결과적으로 그냥 외워주세요. 된자로 외워두시고, 된소리, 자음군 단순화. 그러니까 이게 음운 변동이 뭐 4개까지도 일어나거든요. 한 단어에. 4개 정도까지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그쵸? 이제 발견이 됐다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바람이 일고에서 일고로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된소리 대기에 5가지 조건이 있죠? 뭐였죠? 우리가 이제 단어로 기억을 했었는데, 약국, 안고. 야, 이거를 만든 사람이 여기 있네, 하음아. 하음아, 한번 얘기해줘봐. 네가 만든 자랑스러운, 된소리 대기 대표 단어 5개 얘기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해야겠다. 아니, 왜냐면 원작자가 지금, 거부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만든 새끼들을 지금 거부했잖아요. 응? 내 거야! 이제, 하음이 이제 내 거야.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거라고. 하음이가 만든 건데요. 약국, 안고. 이제 기억나지 않니, 하음아? 문자는. 이게 왜냐면, 기억나죠? 말해봐봐. 뭐야? 약국 안고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음이가? 오래됐어요. 하음이 너무 오래돼갖고. 그래요. 오래됐어. 아니, 왜냐면 이게 된소리 대기가 5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빨리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하음이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하음이 걸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야. 하음이 거 아니에요. 약국, 안고, 형제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약국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갈등. 근데 그 약국 대형 약국이야. 전국 체인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갈등 할지라도 해야죠. 그렇지. 할지라도 할 것. 이거 하음이가 만든 거 기억나요? 이제 네 새끼 기억나요? 할 것이 아니에요. 할 것 아니었어? 뭐야? 할 사람. 할 사람으로 했어. 그래요. 할 사람으로 했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약국 안고 갈등할지라도 할 사람. 맞다. 하음이는 이렇게 했다. 자, 요게 5가지 조건이에요. 우선은.
아, 오늘 여러분들 되게 빡세네. 근데 여기서 끊기가 조금 애매해갖고. 화장실 다녀야 되나? 아, 그렇네. 근데 좀 끊어야겠다. 왜냐면 요거까지, 된소리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5시네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약국이랑 갈등 좀 해볼게요. 쉬었다 오세요. 자, 봅시다. 약국 안고 갈등할지라도 할 사람에서만 뭐가 일어나? 된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읽고라고 된소리로 발음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고에서는 얘가 왜 읽고로 된소리로 발음이 되느냐. 얘는 그 약국 안고 갈등할지라도 할 사람에서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봤을 때 얘는 이제 두 가지 다른 현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치? 자음군 단순화도 지금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이제 교체죠? 바뀌는 거. 요 2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5가지 환경을 먼저 보고 갔습니다. 그드브 뒤에 그드브 수즈. 고디바사죠. 고디바 뒤에 고디바 사조. 그렇죠? 어간 느무 뒤에 그드 스즈. 외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간 느무 뒤에 그드 스즈. 그드 스즈죠.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이거 다 다른 거 알죠? 이거 내신은 완벽하게 이거 외우고 가야 되는 거 알죠? 여기는 고디바 사조인데 여기는 그드 스즈고 여기는 드스즈야.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리을 지라도 전체가 뭐예요? 어미예요. 그래서 어미 안에서의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얘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고디바 사조. 그래서 요 5가지 환경이 지금 된소리 대기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는 2개의 이제 겹점이 왔을 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선 뭐였어?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이제 4번. 답이 4번이 됩니다. 요거 우선 요것만 좀 이해를 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고 가시면, 얘는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고가 나왔어.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된소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읽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왜 얘랑 비교했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 요거 읽고, 요거는 읽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시키면, 사실 얘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시키면, 그렇네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시키면 이 리을이 얘를 된소리로 만들 수 있어요? 얘를 된소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그래서 얘는 꼭 된소리를 먼저 시킨 다음에 얘를 장렬히 전사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사를 해야지, 전사를 먼저 해버리면 발음이 이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겹자음이 그렇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거는 그럴 거야. 얘는 발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꼬가 되니까 얘는 우선 얘가 뭐가 돼요? 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3가지가 일어나죠. 우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됩니다. 그치? 트가 드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고, 얘가 얘를 된소리로 바꾸고,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이 탈락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3가지 음끝,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모든 겹자음이 이러지는 않아요. 아까 내가 예시 중에 뭐 했었지? 요거? 읍고. 얘가 읍고잖아, 읍고. 그럼 얘는 우선 얘 비읍으로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먼저 자음군 단순화 시켜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 친구가 남잖아. 어차피 비읍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시켜도 상관없죠.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시키든 된소리를 먼저 시키든 얘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이거를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어떨 때는 얘는 탈락 먼저 시켜. 그 다음에 교체시키지 뭐. 왜냐면 얘는 가능하니까. 근데 그럼 너무 규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겹자음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정하자. 이렇게 딱 적용 안 돼도 되는 읍고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죠. 읍고랑 훑고 가지고 그죠? 문제를 또 이렇게 길게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어렵지. 왜냐면 여기 아직 의문 변동이 안 들어간 걸로 내가 그죠? 문법 시간에 안 배웠으니까 이 부분 지금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의문 변동을 요번에 시험범위 들어간 친구들은 이 정도 설명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아듣고 이제 예시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뭐 여기 휘문고 뭐 단대보고 이런 데다 그럼 이거 다 보고 가야 되는 내용이죠. 충분히 나오죠. 그죠? 아,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런 얼굴인데 지금? 그치? 이게 학교별로도 굉장히 수준 차이, 문제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가면 좋지 뭐. 그치? 자, 15번 이거 너무 쉬웠죠? 네, 15번은 문제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격 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철된 것만 이제 보면 돼요. 마잠 이, 그치? 연철된 거죠? 마잠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여기 물론 이렇게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석을 견주셔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미 가니까 요거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이 모음 다음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겨울 이 그죠? 요것도 연철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줄기 가 요것도 생략된 표현인 거. 그 다음에 효도가에서는 요건 모음 오 다음에 이라는 이 주격조사가 그냥 딱 표기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철 표기만 잘 보시고 현대어 풀이만 견주었다면 요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정도는 배우지 않나요? 그죠? 훈민정음 할 때 이 정도는 나오니까. 자, 힘들어.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뒤랑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랑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소장님이 안 하시면 뭐 세범이 형 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설명이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손세범이의 세범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겠다.